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캄캄한 국내 시장,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상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요원입니다. 6월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고요. 내일 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바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또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이죠. 네, 조기대선이 이제 막이 열립니다. 벌써 D-Day에 왔는데 6월 3일 조기대선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도 정책 관련주,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 또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이 수출 호조 소식에 따른 이 K-뷰티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정말 강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죠. 네, 파마리서치 50만 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47만 7,500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조선과 방산도 계속해서 백고동을 울리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 정책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렸죠. 네, 오늘장에서 또 강했던 종목군들은 AI 관련된 종목, 특히 이 챗봇 AI 관련된 종목들의 강한 시세가 포착이 됐지만 지금까지 잘 갔었던 정책 관련주들은 다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대선이 끝나고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전략과 종목들을 받아야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네, 오늘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상반기의 마지막 6월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6월의 첫 번째 거래일. 좀 가볍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벤트가 또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날아온 철강 관세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 굉장히 큰 이벤트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21대 대선, 바로 내일부터 본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를 하게 될 텐데요. 시장은 이런 점을 주목하면서 코스피는 관망세가 뚜렷했습니다. 그럼 오늘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유가증권 시장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로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그래도 분봉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장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2,700선은 회복하면서 오늘 잘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탄력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 특히 증권이나 지주사들이 또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저점은 2,685선이었고요. 그래도 여기에서는 낙폭을 약간 줄이면서 만회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빨간불은 지켜냈고요. 다만 거래대금이 평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0조 원이 넘어갔었는데 오늘 거래대금 8조 원 정도 동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2,698.9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2,700선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는데 수급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만 들어왔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약간의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개인은 장 초반에는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11시 근처로 가면서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오늘 982억 원 정도의 물량을 담아갔습니다. 외국인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오늘 1,285억 원 정도로 잡혔습니다. 오늘 샀던 쪽, 팔았던 쪽 굉장히 명확하게 또 그룹핑이 되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샀던 쪽이 있습니다. IT 쪽 샀고요. 금융 지주를 중심으로 물량을 또 채워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2차 전지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보였다라는 점 외국인 수급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좀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2,400억이 넘어가는 물량을 던지는 기관이었는데 이 안에서 팔았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투톱을 함께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 같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매도세를 취했던 기관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시죠. 오늘은 형님보다는 아우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탄력이 조금 더 좋았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740. 이 숫자를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이 숫자를 언제 봤나 제가 한번 또 체크를 해봤더니 지난 3월 18일 이후로 종가 기준 740선을 무사히 회복하게 된 겁니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52거래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금 740선대 기분 좋게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거래대금은 참 많이 메말라 붙어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5조 원 안팎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오늘 코스닥은 0.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4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죠.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수급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1,200억 덜어냈더니 외국인이 거의 그 수준의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관이 키를 쥐고 있는데 기관이 최근에 계속해서 연일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250억 넘거나 250억 이상으로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수준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로 왔다 갔다 거리는 기관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근데 외국인이 어떤 쪽에 관심이 좀 있었는지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포지션상으로는 매수로 잡히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제약바이오 대형주를 중심으로 샀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 담아갔고요. 뷰티에 있어서도 실리콘투 같은 종목군들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책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관은 일단 오늘장에서는 매수로 잡혔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이고요. 기관이 오늘 엔터주라든가 아니면 게임주에 대해서 일부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의 중심에 섰을지 키워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종목들로는 편차를 보였습니다. 이 키워드에 따라서 울고 웃는 섹터가 정말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일단 가장 강했던 정책 섹터는 바로 지역화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참 많이 강조를 했던 종목들인데 섹터인데 유라클이 오늘장 상한가 직행하면서 대장주 자리에 다시 한번 등극을 했습니다. 2만 원대 오랜만에 뚫어냈습니다. 24,3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모멘텀 그리고 반도체라는 모멘텀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솔트룩스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11% 넘어가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그간 강했던 금융이나 지주 쪽으로는 차익 매물이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이 정책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일단은 오늘장에서는 많이 조정을 받았고 KB금융은 기관이 12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에 오늘장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 딱 종가 10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의 주인공이라 하면 단연 조선과 방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선도 강했지만 방산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강하게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 냉전 이후로 대규모 방산에 대한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규모라고 하고요.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공지능 방산 기업, 또 미국 쉴드 AI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나면서 오늘 방산주들도 강하게 움직임 보였습니다.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함께 받으면서 조선주 중에서 가장 강한 탄력 보였습니다. 5.5%의 오름세 42만 8천 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i3 시스템 오늘 장중에 신고가 기록했고요. 저쪽에 S&T 다이내믹스도 오늘장 다시 한번 기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태웅이라는 종목 최근에 참 많이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장 다시 한번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거래일째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조선, 방산, 원전에 대한 모멘텀 여러 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29,750원이 오늘장 신고가였고요. 윗꼬리는 살짝 달았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20%의 강세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역시 시장의 가장 중요한 재료, 오래된 재료는 바로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장품 섹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묻어나고 있는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화장품 수출 9.3% 넘게 증가를 했다. 1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쪽은 개별 모멘텀까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목들 확인해 보죠. 오늘 시장의 관망세가 뚜렷했지만 이 안에서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은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일단 내추럴 엔도텍이 장중에 상한가 터치했는데 윗골이 좀 달았고요. 2,8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바이오비주 5월 20일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이고 공모가 9,1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16%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기록한 종목 VT입니다. 이 리들샷 효과에 이어서 이 VT가 오늘장 장중에 강한 탄력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의 종가는 딱 44,4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미용기기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택도 오늘장 신고가고요. APR도 이름에 따라서 이름에 A가 들어가죠. A 플러스 같은 이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 마찬가지로 기록했고요. 파마리서치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 종목도 오늘장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넘어가시죠.
장 초반에 강했던 것은 바로 웹툰입니다. 넷플릭스와 네이버가 손을 잡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웹툰주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많이 달리거나 장중에 음봉으로 전환됐다라는 그런 모멘텀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대장주는 미스터블루입니다.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오더라고요. 윗꼬리 정말 길게 달았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18%의 강세 1,577원에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빠르게 보시죠. 6월의 첫 거래일 새롭게 등장한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키스토론인데 고려 제강그룹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가는 3,600원이었고요. 장중에 공모가 대비했을 때 3배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고가는 1,800원이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상장 첫날 좀 매도하는 흐름이 평소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 쏟아졌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팔았던 종목에 이 종목이 이름을 올렸고요. 다만 코스닥 거래대금 1위였다는 점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모가 3,600원이었는데 공모가 대비했을 때 한 주가가 2.7배 정도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9,660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복귀해봤고요. 은지용과 함께 시간의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정규장 이후에 시간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상승했었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선이 내일이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서도 정치 관련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먼저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광명전기입니다. 광명전기 5% 빨간불 켜게 되면서 종가는 2,2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수반 공시가 또 떴는데요. 2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최대주주 같은 경우 나반홀딩스인데 200억 원 규모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28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신탁 결정 공시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광명전기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LF입니다. 3.66% 빨간불이고요. 17,010원에 종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다라는 결정 공시가 함께 들려옴에 따라 오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인스코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2.5% 상승입니다. 1,558원에 현재 종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도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 결정 공시가 함께 들려옴에 따라 오늘 시간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게 되면서 오늘장에서도 빨간불 켜면서 등락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장에서 강했던 AI 테마에서 그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갔습니다. 4.99% 빨간불을 켜게 되면서 26,600원에 현재 종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신바이오도 2.56%의 상승세입니다. 1,680원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닉스도 2.34% 빨간불 그리고 누보도 2.31% 빨간불을 켜면서 종가 1,196원에 확인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쉬어갑니다. 오늘 시간에 이 특징주 함께 판단하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시간의 특징주였습니다.
조용하고 앞에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오늘은 대범 투자자문의 트렌디한 매매 전문가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 잘 쉬었습니다. 네. 이제 6월에 시장을 또 우리 멘토님과 열게 됐는데, 네. 내일 또 맞습니다. 쉬어가네요? 네, 네. 그 5월의 마지막도 제가 나왔던 것 같고, 맞나요? 아니에요. 올해 마지막은 다른 분이 나오셨는데 시작은 우리 네. 멘토님과 함께 열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네. 일단 내일 쉬는 날인데 네. 쉬고 오면 되게 많은 게 바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장세가 확실하게 좀 많이 바뀔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네. 아마 수요일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려우시겠지만 네네. 또 생각하시는 게 있겠죠.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저도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 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좀 잘 매매하시고 주식 잘 하셨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여러분들 대선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주식 시장도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주도 섹터, 주도 테마가 좀 부재한 장세죠. 그런데 이제 대선이 끝나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정책들이 우르르 쏟아질 거고 새로운 테마, 섹터가 이제 좀 형성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제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서 6월 달에는 반격하는 그런 한 달로 한번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반격의 6월 또 성공하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멘토님과 오늘장 트릭 종목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유라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굉장히 좀 잠잠한 모습을 보이다가 정말 미라클 같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살짝 약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2시 35분에 상한가 진입하면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오늘 정말 강했고 그중에 단연 뭐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상한가 들어갔는데 네. 내일 쉬고 수요일장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역화폐 관련주는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좀 주도 테마로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라클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오늘 웹캐시나 코나이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정치적인 색깔에 떠나서 일단 지역화폐는 민주당 정책주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선반영해서 먼저 움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쪽은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인맥주가 있고 정책주가 있지만 정책주는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대한 기사가 좀 쏟아질 수 있다면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화폐 관련 기사도 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갭이 뜨고 안 뜨고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갭이 좀 크게 뜬다면 따라잡기보다는 저는 룰링 구간을 좀 기다려 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좀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선 반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본다면 저는 추세 상방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해서 룰링 구간 22,000원 맥점 잡고 좀 대응을 할 것 같고요. 22,000원이 여기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아무래도 이제 추세의 상단 부분인 29,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라클을 일단 22,000원 눌림 자리에서 매수 타점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29,500원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멘토님이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오늘 새롭게 등장한 뉴페이스, 키스트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모가는 3,600원이었고요.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가가 1,800원까지 나왔습니다. 공모가 대비했을 때 3배 정도 오르면서 올라갔다가 오늘의 종가는 9,660원 음봉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멘토님, 네. 오늘 사실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쪽으로 돈도 많이 몰리고 네. 또 주가의 흐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키스트로는 지금 신규주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은 유통금액 100억대 종목입니다. 유통금액 100억대라는 것은 상당히 가볍다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이제 신규주는 유통금액이 300억
이하, 300억 이하면 굉장히 좀 가벼워서 쳐올리기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이면 아무래도 이제 좀 신규주라도 좀 움직임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통금액 100억대 종목이라 저는 굉장히 오늘 좀 좋게 봤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오늘 약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갭이 너무 높게 떴어요. 갭이 너무 높게 뜨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좀 질질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점이, 그렇게 이제 갭이 크게 뜨고 밀렸는데도 고점 대비 10%밖에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은 뭐 크게 밀린 것처럼 분봉 흐름만 봤을 땐 크게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순식간에 또 쳐올리면서 시가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 오늘 상장일의 시가,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 자체는 전자제품용 와이어 제조 회사고요. 종목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 쏠릴 곳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좀 계속 추적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규주는 어줍지 않게 눌림 매매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확인하고 차라리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여기 이제 상장일 시가 1670원입니다.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돌파를 한다면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키스트로는 눌림 매매가 아니라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된다. 1670원짜리 돌파 매매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처음을 제대로 꿰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잘 엇나가게 되는데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첫 단추 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이와 함께 6월의 시작 함께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수요일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가장 중요한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약간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셔도 제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시간의 트릭 종목 공부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바이포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니까 5월 후반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또 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장에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장중에 19,91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2만 원 근처까지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종가는 19,620원,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연속성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5%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6,600원, 2만 원 선 안착하면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AR 쪽도 굉장히 강했고 그 안에서 퓨리오사 관련 종목군들도 시세를 오랜만에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퓨리오사 관련해서는 사실 이 종목이 대장주잖아요. 네, 그렇죠. 수요일장에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제 민주당 정책주라고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그 정책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가 세종시, 그 다음에 퓨리오사 AI 쪽,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 지역화폐 이렇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퓨리오사 AI 쪽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포바이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네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주 순환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또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정책이 좀 계속 나올 거고, 퓨리오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엮을 수 있는 그런 테마라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테마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종목 자체가 이제 워낙 상승을 크게 하고 이제 급등을 많이 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진 매물대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제는 좀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매매하는 전략으로 좀 바라볼까 합니다. AI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좀 추적해야 될 테마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포바이포는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한다면 여기 이제 그 고가 부근 2650원이에요. 여기 이제 돌파를 할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 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매물대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화하고 올릴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는 것보다는 22,000원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크게 먹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 줄 때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바이포는 수익을 줄 때 챙기는 게 맞고 일단 목표가는 22,000원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종목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또 투자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바로 평화홀딩스인데 김문수 후보 관련 종목으로 인맥주로 엮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 6거래일째 꾸준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큰 폭의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점이 16,000원대인데 16,000원 대비했을 때 정말 많이 내려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1.6%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5,040원에 시간의 단일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인맥주들,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되게 큰데 네. 빠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 종목 아무래도.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관련주라고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종목을 굳이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정치 테마주의 위험성과 리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이제 뭐 정책 쪽은 저는 계속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맥주는 냉정하게 좀 이제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올랐다고 뭐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매수해봐도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여러분들 뭐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 잡는 것보다는 다른 더 좋은 종목에서 수익 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대선이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또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시간에서 좀 왜 오른지 모르겠어요. 인맥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올랐다고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매수 지양, 매수 금지 이렇게 정리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홀딩스 일단 매수 금지, 매수 지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월은 진격의 한 달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작을 좀 제대로 해보셔야 될 텐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수익으로 나가는 발걸음 함께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수요일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서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조금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송영민 멘토의 트렌디한 매매 기법,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요즘 주식에서 매매하자, 송영민 멘토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6월달, 오늘 6월 첫날이죠. 그리고 내일 대선이고, 대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해야 될 때다. 반격을 하고 진격을 해야 되는 한 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더 이제 세게 얘기하면 저는 지금 아니면
언제 주식할래?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 국장에도 좀 좋은 시기가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 여러분들이 이제 맞이하면서 또 수익 낼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 기법과 전략들 많이 받아가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 시장 굉장히 기대되고 좀 자신 있는 부분이 뭘까요?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결국 이 주도 섹터와 주도 테마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 솔직히 지금 주도 섹터나 테마가 그렇게 막 뚜렷하게 있는 장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선 전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은 조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주도 섹터가 또 등장을 할 거고 주도 테마가 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시장 굉장히 자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핫한 요즘 주식에서 매매를 하고요. 이 요즘 주식 중에서도 주도 섹터, 주도 테마의 대장주 위주에서 매매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즘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주도주겠죠. 네,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주도주에서 저는 늘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주도주를 놓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놓친 적도 없고요. 물론 이제 매매를 안 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뭐 주도주라는 종목에 대해서 놓친 적은 없을 정도로 주도주를 시장에서 꽉 잡고 있다, 꽉 잡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도주에서 늘 플레이를 하고 주도주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매매를 하느냐? 바로 기준봉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주도주에서 매매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아요. 뭐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죠. 상따도 있고요. 종가 베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자신 있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 매매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기준봉이 등장했을 때 기준봉 이후로 저는 매매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봉인데 이 기준이 되는 봉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상한가봉, 장대양봉 이런 봉들이 기준이 되는 봉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봉을 확인하고 매매를 늘 하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확인할 때도 있고 일봉상으로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준봉 종목들은 시장이 어떻든 매일 등장합니다. 이 매일 등장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매일 등장하기 때문에 매일 매매할 거리가 나오는 거고 매일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봉 종목들을 매일 서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서치를 하냐?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힘들고 귀찮고 시간적으로도 부담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준봉 종목들을 잘 서치하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정말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기준봉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검색식이고요. 저는 기준봉 검색식이라고 부릅니다. 필살 검색식이에요. 그래서 이 검색식을 저는 이용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있고 플러스 강세 패턴 네, 이건 이제 보조지표거든요.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보조지표고 요거까지 같이 사용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를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공부방에 우리 같이 계신 분들한테 직접 이제 공유를 드리면서 같이 사용하면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식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다들 이제 막 캡처해가지고 이거 지금 기준봉 종목 맞나요?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시고 이 종목 한번 매매해볼까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인기 있는 검색식이 아닌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과 강세 패턴 요거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해서 저는 종목 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 서치가 됐다면 이제 재료를 파악을 해야겠죠. 왜 상승을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어야지 매수 버튼이 눌러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막 매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좋은 호재가 있고, 좋은 기사가 있고, 좋은 뉴스가 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료, 상승의 명분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파악했으면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종목에 대한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하고, 재료 파악하고, 이제 수급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이 수급이라는 것은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이런 이제 큰 형님들 수급을 체크를 해주는 거고, 지금 시장은 솔직히 막 이렇게 저는 수급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런 수급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됐을 때 뭐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매수해야죠. 저는 매수를 항상 룰링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피보나치라는 기술적 도구를 사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플로우가 흘러가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종목 선정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목 서치를 하는 거. 그래서 그 종목 서치를 뭐 시간이 저도 막 넘쳐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할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검색식을 사용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요 검색식을 사용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봉 검색식이고요. 저의 필살 검색식입니다. 정말 이제 필살 검색식인 이유는 필살기라는 뜻에서 필살이기도 하고 필수로 사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필살 검색식으로 좀 부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따끈따끈하게 오늘자로 캡처를 해왔습니다. 오늘자로 캡처를 해왔는데 종목이 뭐 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키스트론은 여러분 오늘 상장한 신규주죠. 제가 이제 신규주까지 볼 수 있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유라클, 아까 이제 상한가 지역화폐 관련주, 웹캐시 떠있죠. 그리고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던 뭐 바이오비주, 태용도 오늘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리고 뭐 한국 BNC 어제 강했던 종목, 전거래일에 강했던 종목, 그 다음에 뭐 MDS테크, 뭐 대보마그네틱, 달바글로벌, 최근에 이제 핫했던 신규주 달바글로벌, 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뭐 온코크로스, 한진칼 뭐 다 떠 있습니다. 뭐 LK삼양도 떠 있고요. 그래서 딱 이거를 봤을 때 이 검색식만 보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 뭔지 바로 캐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딱 이것만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검색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종목수 보이시나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꿀팁인데, 여기서 이제 종목수가 26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는 이제 2년 동안 사용하면서 나름의 객관적인 좀 수치를 발견을 했어요. 한 2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종목수를 확인을 했을 때 종목이 이제 20개 이하로 뜨는 날은 시장이 약세장이고요. 20개에서 30개는 그냥 뭐 보통 또이또이 이런 느낌이고 30개 이상 뜬다? 강세장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26개죠? 지금은 그냥 뭐 그럭저럭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검색식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시고 검색식에 장 끝나고 막 30개, 40개, 50개 뜬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수만 보고도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주도 섹터, 주도 테마도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딱히 이제 주도 섹터 테마가 없는 시장이라 막 뚜렷하게는 안 보여요. 근데 오늘 보면은 위에 올라와 있는 애들, 유라클, 웹캐시, 뭐 이런 애들 보시게 되면은 오늘은 뭐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셌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좋은 검색식이다. 자신 있게 저는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잘 만들었네, 이 검색식 참 쓰기 좋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검색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부방 분들께서도 굉장히 이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는 1년이란 뜻이고요. 1년 동안의 신고가,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가거나 갈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뜨고요. 최근 거래 대금이 900억 이상 터져야만 검색식에 뜹니다. 그냥 상승만 많이 한다고 해서 뜨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충족이 돼야 뜹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수식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보조지표인 강세 패턴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길게 설명은 따로 안 드리고 딱 보시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핫했던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요. 나우로보틱스. 최근에 이제 상장한 신규주고 로봇 관련주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가 좀 여러분들 눈에 띄실까요? 바로 분홍색 색깔, 분홍색, 요 패턴, 이게 바로 이제 강세 패턴인데, 요거에 이제 뭘 의미하냐, 바로 요날 기준봉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는 상장하고 이렇게나 많이 강세 패턴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랬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기준봉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면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 딱 차트만 보고도, 패턴만 보고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패턴과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검색식을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주도주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매매를 못 할 수는 있죠. 항상 이제 거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종목들을 놓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잡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세 패턴과 검색식을 같이 사용하면 시장의 가장 뜨거운 요즘 주식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선정은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왔으니까 이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매수 타점은 이 피보나치라는 것을 아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보나치에서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황금 비율인데, 이 황금 비율 중에서 그 정말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머리 아프잖아요. 숫자 3가지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자, 382, 500, 618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들. 뭐 이거는 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막 이해를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382, 500, 618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382 구간에서 1차 매수, 500 구간에서 2차 매수, 618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자, 그리고 2차 매수까지 뭐 진행이 됐고 1차 매수까지 진행이 됐는데 매수하고 나서 떨어지지 않고 종목이 올라요. 그러면 익절을 해야겠죠. 익절은 전고점을 바라보면서 분할 익절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5일선, 11선 이탈할 때까지 홀딩해보는 전략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론적인 부분은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종목 선정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뭐 강세 패턴 봤고요. 조건 검색식으로 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매수 타점도 간단하게 봤어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건 제일 최근의 예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유라크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기준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오늘 이걸 들고 올까 들고 오지 말까 이 생각을 했던 게 강세 패턴이 오늘 안 떴어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거래대금이 830억이 떴더라고요. 거래대금이 900억 이상 터져야 검색식에 뜨는데 830억이 떠서 검색식이 아니라 강세 패턴. 검색식에는 떴어요, 여러분들. 검색식에는 떴는데 여기서는 안 떴어요. 네, 강세 패턴은 안 떴다. 왜냐하면은 900억이 넘지 않아서 강세 패턴도 이제 9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제 기준봉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타점을 한번 잡아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피보나치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피보나치는 저가와 고가를 긋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의 시발점과 시세의 끝을 긋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 이제 유라클의 5분봉입니다. 시세의 저가, 시세의 시발점은 어제 종가죠. 거기를 저가로 잡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세의 끝, 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딱 피보나치로 그었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382 구간 1차 매수, 500 2차 매수, 618 이탈하면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딱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고가를 찍고 빠져요. 여기서 382 매수하고 500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슬쩍 이탈했죠? 손절 맞아요. 냉정하게 손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절했다고 칠게요. 손절했다고 치지만은 다시 여러분들 손절하고 나서 올라오죠. 재매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500 구간 올라타고요. 다시 382 구간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재매수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확실하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이렇게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은 짧게 가져가고 다시 재매수를 했을 때 이런 큰 수익 구간을 먹으면서 손익비적인 측면을 맞출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재매수를 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다면,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상가까지는 너무 이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이제 여기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다면 가장 정석적이고 이상적인 매매였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타는 이렇게 좀 손절을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막 재매수도 해야 되고, 시장 분위기도 읽어야 되고 힘들죠. 그래서
그 스윙 사례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스윙은 여러분들 일봉을 봤을 때 강세 패턴, 아까 검색식에 뜨면서 강세 패턴이 지속적으로 형성됐을 때 저가와 고가를 긋고요. 여기서 382 구간 1차 매수 진행할 수 있죠. 500 구간 2차 매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618 구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했다면 거의 뭐 한 3, 4일 만에 이렇게 이제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것을 수익으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봉이든 분봉이든 기준을 정해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기준봉이 나온 종목들, 강세 패턴이 뜬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면 굉장히 승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검색식과 강세 패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방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트렌디한 매매 기법을 다 배우고 왔습니다. 여기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멘토님의 피땀 눈물이 담긴 검색식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다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 타고 들어오신다면 수요일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멘토님의 수익률 탑5 종목군들 먼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과 트렌디한 종목들을 정말 많이 잡았었는데요. 가장 크게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77%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택이나 노머스, 솔트룩스, LK 삼양까지 거의 뭐 2달 안에 이런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종목 하나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위 자리까지 올라왔던 LK 삼양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8일에 추천주로 받았고요. 매수가는 2,520원, 목표가 2,8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거의 29%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LK 삼양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는 하락이지만 지난 금요일에 이 종목이 3,25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목표가가 2,890원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도 훨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수익을 안겨줬고요. 오늘의 종가는 3,030원. 종가 기준으로도 사실 목표가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1차 목표가를 굉장히 빠르게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2차 목표가도 주실 건가요? 저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우주항공 관련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날 이제 급등을 했던 날 관련 기사들이 쭈루룩 나오면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6월 달에도 우주항공 관련해서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주로 보고 좀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목표가를 한번 높이도록 해볼 거고요. 차트 보시게 되면 굉장히 또 심플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계속 이제 강세 패턴 2번이나 떴죠. 요날이 이제 급등하면서 새로운 기준봉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걸 다시 기준봉으로 잡고 충분히 이제 매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첫 기준봉이 아니라 두 번째 기준봉이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 저는 이거는 근데 일단 신고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400원 목표가 잡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K 삼양 일단 1차 목표가 2,890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가 조금 더 높여드리도록 할게요. 2차 목표가 3,400원까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멘토님과 오늘장 히든 종목을 받아볼 텐데 저는 이 종목을 보니까 예전에 그 비트박스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북치기 박치기 아시죠?
약간 그 요즘 부지기박지 잘 안 하지 않나요? 아시나요? 아, 네네네. 네, 그 비트박스 같은 네.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의 맞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미트박스입니다. 비슷하죠. 네. 들어볼게요. 너무 이제 이름이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자, 그래서 들고 온 종목은 미트박스고요. 관련해서 조금 이제 모멘텀은 그 수입 소고기 월령 제한 유일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부가 좀 새롭게 이제 새 정부가 좀 들어서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제 한미 관세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어떻게 보면 외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 협상 시한이 제가 찾아보니까 7월 8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세 그 협상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수입 소고기 월령 제한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종목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기준봉 형성을 했고 여기 이제 그 이동평균선 21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딱히 관심을 안 가지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타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7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 관찰하시면서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미트박스였습니다.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마 내일을 기점으로 많은 게 변하게 될 겁니다. 시장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많은 게 이제 또 변화를 하게 될 텐데 6월 달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변화의 바람 함께 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쉬고 수요일에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